텐던에 염증이 생겼을 때 텐디나이티스 같은 네네.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그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고 또 붓기가 생기고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극한 훈련 이후에 그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섬유가 파괴되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마큐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28년차 트레이너의 거장, FC서울의 수석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박성률 트레이너를 모시고 통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FC서울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좀 잠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FC서울에서 선수들의 그 부상과 그다음에 재활 그리고 컨디셔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축구 선수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선수들도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축구만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너를 하셨어요? 저는 줄곧 축구팀에만 있었고 네, 지금도 축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축구 쪽에서는 정말 말대로 뭐 거의 거장이신 거네요. 아유, 그럼 뭐 거장까지는 아니고. 축구 선수들에게 어떤 트레이너의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글쎄요, 뭐 이제 과거에는 저희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고 각 팀에 뭐 한 명 정도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그 각 팀의 트레이너의 필요성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면서 인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프로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마추어 팀들까지도 이제 각 팀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추세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역할이 결국에 어떤 뭐 경기력 향상에 분명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거네요. 뭐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채용을 하고 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트레이너 했을 때랑 현재랑 이제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트레이너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구단마다 거의 대부분 또 뭐 프로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들이, 그리고 또 손상 후에 어떤 치료라든가 그런 부분 회복에 대한 초점이라면, 지금은 이제 트레이너도 늘어나고 어떤 트레이너의 역할도 커지면서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진 거고 있네요. 그렇죠. 보통 지금 꼭 축구 선수만이 아니라, 이제 축구 선수는 이제 격하게 뭐 45분, 전후반 90분을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또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러닝도 많이 하고 뭐 테니스라든가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어떤 손상이 되고 나면 어떤 그 통증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운동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준비 운동, 스트레칭, 뭐 근육을 약간 뭐 웜업을 통해서 신경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런 단계에서 좀 더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운동하는 일반인들도 좀 더 어떤 통증이라든가 좀 더 이 운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하면, 그러니까 본 시합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내가 달리기를 하든 뭐 테니스를 하든 그 이후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잘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보통은 뭐 어느 한 부위를 이제 특정을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건이 나는 이제 아프다. 난 뛰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건이 아프다. 그런 선수들도 꽤 있을 수 있고, 뭐 무릎이 아프다 할 수도 있잖아요. 무릎에 뭐 예를 들어서 슬개건염이 있다. 대부분의 그런 뛰는 종목의 통증은 저는 이제 힘줄의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육통도 있지만 근육이 결국에는 다발로 모여서 뼈에 부착되는 그 부위가 힘줄이잖아요. 텐던이라고 하는데, 그 텐던에 염증이 생겼을 때 텐디나이티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그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고 또 붓기가 생기고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열이거든요. 예열. 그래서 웜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정말 전문적인 전문가가 시켜주는 그런 뭐 스트레칭과 무슨 웜업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가 가까이 있다 하면 자전거를 통해서 체온을 올려주고 그 몸에 체온을 올려주면 그 힘줄에도 그 예열이 되거든요. 예열이 돼서 그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자전거가 없다고 하면 뭐 그 따뜻한 물이 있다고 하면 그 사우나 같은 것도 이용해서 그 체온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서 또 그런 가벼운 동작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고 그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런 통증이 발생했었고 통증의 경험이 있고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도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놓친단 말이죠. 대부분 이제 신나게 뭐 마라톤을 뛰고 나면 마라톤 뛰기 전에는 웜업하고 네.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그 승리의 골인의 만족 도취돼서 그냥 집에 가버리기 일쑤인데 네. 그 이후에 어떤 그 과정도 사실은 중요하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 시합 후에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면 뭐 이렇게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뭐 편히 쉬고 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요즘은 점점 더 이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음 경기에 대한 준비들이 바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식단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섭취를 한다는 거죠. 영양 섭취를 통해서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한 훈련 이후에 그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섬유가 파괴되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흡수가 빠른 그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에서 일단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나면 바로 그 라카룸에 그 스파게티라든지 뭐 이제 음료수, 그 생과일 주스라든지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선수들 기호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뭐 달리기라든지 마라톤 같은 걸 한 이후에 또 그 힘들지만 그래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경기가 졌을 때는 더 안 먹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기분도 안 좋고 패배 이후에는 사실 분위기도 다운되고 하니까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럴수록 더 옆에서 먹으라고 이제 부추겨주고 이제 푸시를 해주면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다음 경기를 위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은 그 콜드바스라고 해서 이제 차가운 얼음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차가운 물에 얼음을 받아놓고 이제 영하 10도,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 정도의 그런 수온에서 하반신을 담그는 이제 그런 냉력이죠, 냉력. 냉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한 7분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건 모든 선수가 다 그 모든 선수들이 다 해서 확장된 모세혈관과 이제 파열된 그런 모세혈관들을 수축시키는 그런 도움을 주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고 지금은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 시점이 다음 시합 전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시합 전과 시합 후가 아니라 시합 후는 결국 다음 시합의 준비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영양 섭취를 위한 어떤 식단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콜드바스. 그래서 뭐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서 냉욕을 한 7분 정도 하면서 확장되거나 손상된 모세혈관을 좀 더 축소시켜주는. 그래서 다음 시합을 위해서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장거리 뭐 이동을 대비해서 비행기라든가 버스를 타서 장거리 이동할 경우에 대비해서 뭐 압박 슈트를 통해서 좀 더 어떤 보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졌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단백질이나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파괴된 그런 그
근육과 근세포를 손상을 예방을 하는 거죠. 우리 몸들이 이제 지나치게 그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네. 그 근육 세포가 파괴되고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콜드바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댁에 들어가셔서 그 얼음 찜질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했던 부위들,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 같은 관절에 얼음을 그 비닐봉지 같은데 이렇게 감아서 그 넓게 면적을 해서 집에 있는 뭐 크린랩 같은 걸 사용해서 감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저희가 이제 마라톤도 해보면 시합 전에 먹어야 된다, 단백질. 그다음에 또 시합 중에 뭐 10km 단위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30분 이내에 사실 또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트레이너님이 처음 저희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콜드바스 차가운 얼음물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어떤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FC 서울 수석 트레이너 박성률 트레이너를 모시고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예방 그리고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심도 있게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